시원한 웃음으로 채운 술잔. 오늘도 예술인을 초대해 그들의 삶과 인생, 고민과 활동을 꺼내 듣는 예술포차의 불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포차의 CEO 진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오항입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노랗게 밝혀진 포장마차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었는데요. 네, 지역 예술인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지역과 동료는 또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밝은 달빛이 내린 밤 예술포차를 찾아준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진을 찍고 있는 해막이라고 합니다. 해막. 네. 해막이라는 이름, 활동명의 네. 의미가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막이라는 것은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가 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사진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진에 대해서 뭔가 당연하지 않은 길로 이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저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이걸 사진을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고민이 깊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고민과 어떤 의도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just do it 같은 건데 막 하자 이런 뜻에서 막해 에서 이제 그걸 거꾸로 한 게 해막입니다. 네. 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여가지고 몇 번 꼬여있네요. 다시 이렇게 마케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네, 그렇죠.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네네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시도하셨나요? 해막이라는 이름으로 뭐 마케라는 게 네. 담겨 있다고 하면 이 닉네임을 가지고 무엇을 계속 하셨었는지.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네. 전시를 할 수 있었고요. 전시요? 네, 사진 전시도 했었고 이제 책도 이제 한번 만들었습니다. 네. 필명이기도 한가 봐요. 해막. 네, 작가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최근에 만든 책 같은 경우는 사진이 주가 되는 사진 문장집이거든요. 그래서 제 작가명을 그대로 썼습니다. 어떤 사진을 찍으시는지도 궁금한데 저희가 쭉 해왔던 질문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나의 작품 활동, 나의 활동을 설명해 달라라는 네. 질문이 있었어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과 환경 그리고 소외라는 그 세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 환경, 소외. 네. 소외는 어떤 의미죠? 소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선을 잘 두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출퇴근길 아니면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길을 가다가도 저는 계속 멈추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왜 멈추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찍고자 하는 것, 제가 찍어왔던 것들이 사람들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 더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 환경, 소외 세 가지의 키워드로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활동 키워드들을 들어보고 하는데요. 일상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창작 활동을 넘어서는 해막 작가님의 일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또 혹시 얘기해 주실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품 활동을 일상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연출된 그런 사진을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가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다기보다 어디를 가면 항상 사진을 찍었었고 갈 일을 계속 만들었죠.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미팅이 있어도 제가 가겠다. 왜 여기로 오시냐? 저는 새로운 곳 가는 거 좋아하니까 어디든 이제 가는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올 스톱이 됐죠. 어디를 가는 것조차 힘들고
저는 이제 사진을 찍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제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소강 상태가 돼서 그래도 이제 마스크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제 다닐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정말 심할 때는 저 계속 집에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품 활동이 스톱이 된 상황이었죠. 그 약간 어떤 사진을 찍는데 소외라는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코로나 이후 올해 어떤 매개체를 오브제로 찍었는지도 궁금하고 소외받는 것들을 찍어왔던 그 오브제의 변화도 궁금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을 쭉 찍어 오셨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걸 찍었는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사진을 찍었을 무렵에는 자연 환경을 많이 찍었어요.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환경의 그 변화하는 색채, 계절마다의 저희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계속 변화하는. 그리고 아침에 볼 때랑 저녁에 볼 때가 또 다른 느낌이니까 그래서 자연을 많이 찍어 왔는데 그 자연을 찍을 때도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광경보다는 푸른 숲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마른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하면 그 마른 한 그루를 찍기 위해 그 배경을 넣는 약간 그런 작업을 많이 초반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인물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리어카로 이제 폐품 수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직장을 떠나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촬영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 가장 최근에 찍기 시작한 것들은 좀 쓰레기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게 당연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버리는 게 더 쉬워진 시대 같아서 그런 것들을 남기고자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유난히 내 눈에 띄었던 네. 찍고 싶었던 네. 물품도 있나요? 어떤 대상? 사람? 올해 유난히 코로나 시기에 좀 더 눈에 갔던 소외된 것이 있다면? 정말 찍지 못했는데 네. 그 코로나가 이제 2.5단계까지 정말 네. 심각해졌을 때 이제 모든 상점들이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네. 못하게 하고 이제 셧다운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불 꺼진 그런 거리를 저는 찍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거리를 불을 밝혔던 상인분들, 소비를 하는 이제 손님들도 있었겠고 그런 모든 분들의 일상이 이제 뺏긴 거니까 그 일상이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남기고 싶었어요. 정말 싶었는데 이제 제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지는 못해서 그런 바람은 있었으나 근데 다른 형태로는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꼭 밤이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더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비틀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오브제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활동과 일상에 대해서 들어보니 해막 작가님의 시작이 궁금한데요. 처음에 창작을 하셨던 예술을 하게 된 그 시작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100% 제가 어디 나가서 전 작가입니다 라고 전 사진 작가예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부정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깊은 철학과 어떤 사진을 떠난 모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가라는 네이밍을 제가 부합하나? 저 자체가? 라는 고민을 항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도 되게 오랜만이고 되게 부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사진을 찍고 전시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아 내가 작가인가? 근데 사진은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꾸준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건 분명 사진이 맞다. 맞는데 과연 내가 작가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나 다른 책을 통해서 이제 전시를 봐주시는 관객분들 아니면 책을 구입해주신 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제가 작가구나라고 이제 되새김질 될 때가 많은데 처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가로서의 처음이라기보다 사진을 이렇게 습관처럼 찍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연예인처럼 눈 떠보니 내가 스타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덧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작가님이라고 불러주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쭉 사진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런 시각적인 요소로서 소통을 쭉 해오시고 계신데 네. 그래도 좀 기뻤던 순간이랄까요? 에피소드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내가 작가로서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 기뻤던 기억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사진을 찍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시를 이렇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지역에서 이제 전시를 한번 할 일이 있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때 지역에서 전시를 하는 게 처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까? 나를 알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크게 이제 전시를 하기로 했으니 전시를 한 거였지만 누군가가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 뭐 어떠한 그런 기대치를 주고 이제 시작된 전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전시에서 이제 방명록을 비치를 해뒀었는데 방명록에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왔대요. 그 이제 아내분은 책을 대여하기 위해서 이제 열람실로 있는 동안에 잠깐 전시를 하길래 들어와서 봤다. 근데 너무 좋았다. 아이가 커서 다시 오고 싶다. 작가님 전시를 한 번 더 컸을 때 함께 오고 싶다라는 그런 방명록 글이 생각나고 전시를 하는 게 모든 전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시를 하면서 물론 제가 의도를 하고 작품을 걸고 그 디스플레이를 하지만 바라봐 주시는 관객분들은 또 다른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게 그리고 그러한 거를 같이 대화를 할 때 그때가 참 보람찬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제가 찍는 게 아니구나. 찍는 건 저지만 이거를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건 관객이구나 라는 생각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술이라는 영역 자체가 전시든 공연이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들로 관객들이 많이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나 관객분들은 이 결과물들을만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좀 가장 컸던 고민이나 가장 컸던 힘들었던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도 하는 고민이지만 제 사진이 정말 좋은가? 이 고민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제가 사진을 찍은 지 뭐 10몇 년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해소될까? 라는 의문점은 항상 있어요. 제가 내가 찍은 이 한 컷이 정말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진짜 나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다라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매 순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작품을 할 수 있는 건 좀 단순해요. 제가 단순해서 고민을 막 하다가 이게 또 사진 찍으면 좋아. 그냥 너무 이 순간을 잡았다는 거 빛이 이 무렵에 이쪽으로 와서 사람이 마침 이쪽에 지나가줘서 근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셔서 이런 내 의도를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 또 심취해가지고 또 막 사진 찍다가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유명한 작가님들의 사진을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따라하게 되고 와, 난 이게 안 되는데 난 뭐 저를 먼저 자책하게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사진 말고 다른 분야에서 영감을 많이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계속 사진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그 내면의 원동력은 뭔가요? 내가 계속 사진에 어떤 목이 마르고 그 사진이 들게 하는 그 나만의 이유, 나만의 그런의 힘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정말 저희가 배고프다 네. 느끼는 것처럼 본능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기보다 그냥 가다가 계속 찍게 되는 그냥 꺼내는 거죠. 그냥 꺼내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냥 계속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떠한 초반에 사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 뭐가 준비가 돼야 되고 나한테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내 마음가짐과 철학은 이래야 되니까라고 계속 미뤘었던 이제 초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제가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고 오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크게 그런 준비 절차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찍고 싶으니까 찍고 그렇게 활동을 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고 싶어요. 네. 뭐 이제 몰입의 정도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의식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사진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사진의 시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 네, 이제 작품이 일상화된 그런 네,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사진뿐만 아니라 해막 작가님께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 또 사진 문장집 또 네. 간지럽게 물드는 계절이라고 그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책 같은 경우는 사진집을 처음에는 만들고 싶었어요. 작가님들이 많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그런 형태의 사진집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제 책을 통해서 제 사진을 통해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의 의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의도한 바 제가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짧게 캡션을 이제 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카이빙을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무렵이네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책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책방이라는 그 공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또 밖으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획이 된 사진 문장집이었고 네, 이야기하다가 산으로 와버렸네요.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간지럽게 물드는 계절을 찾을 수 있는 책방을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방의 위치와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책방은 지금 이제 서울에서 팔고 있고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부비프라는 책방에서 판매를 하고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뭐 강릉에 또 책방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다른 책방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뭐 독점 판매는 아니라는데 다른 데서도 이제 물론 소소한 데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요. 네. 부비프는 어떤 공간이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계실까요? 부비프는 이제 책방이에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이 접하고 계실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출판물과 이제 단행본을 같이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그런 책들만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큰 프랜차이즈 서점에서처럼 베스트셀러 위주로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때그때 가지는 그런 관심사 그리고 나아가야 할 지향점 같은 도서를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그 해막 작가님은 사진도 찍으시고 책도 만드시고 또 책방도 운영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예술인으로서 또 자연인 해막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인데 환경 안에는 사람이 이제 포함된 사람과 동물, 식물이 모두 포함된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자체도 이제 소외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빠르게 지나가고 뭔가를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할 때 항상 도구로서 바라보게 되는 게 자연이고 환경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것 같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구비프에 어떤 주제로 어떤 책들이 또 그 선택이 되어 꼽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 책도 한번 거기 가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고요. 하지만 사진이라는 장르도 책방이라는 이런 업의 형태도 쉽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쭉 해오시는지 궁금한데 내가 책방을 해오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작은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골목에서 책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으시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지 함께 시선에서 나눠주시면은 도움을 찾을 수 있는 지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방 같은 경우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1년, 2년이 다 돼가는 이제 시점인데 책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책방지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책방을 하시다 보면 책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모임, 클래스, 강연 그런 거를 열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실 텐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건 내가 좋아서 책방지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의 클래스라든지 좋아하는 것들을 했을 때는 힘든 게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 다 힘들죠. 같이 야근을 해야 되고 뭔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좋아도 힘들고 나빠도 힘들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걸 좀 힘듦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이게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다른 데서 이걸 하니까 우리도 해볼까? 라고 했던 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알려면 일단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보셔야 나한테 뭐가 맞고 그리고 책방이라는 것은 이제 머물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책방도 변화를 해가는 것 같아요. 주인이 어떻게 만들고 방향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탄 선원들의 성격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통해서 책방지기와 책방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작가로서는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제가 고민하는 것도 그거지만 사진이라는 그 장르가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누구나 작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진 장르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저로서도 저보다 더 잘 찍으시는 작가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가를 해볼까? 나로서의 작가로서의 그런 철학을 쌓아가는 과정을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막 작가님은 고향이 경남으로 그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고향을 근거지를 떠나서 다른 세계에서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 창작 활동. 그래서 그 지역에 계속 속해 있던 사람과는 다르게 서울이라는 지역을 바라보실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막 작가님께서 바라보시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하네요. 정말 외롭고요. 정말 외롭고 그렇게 큰 도시인데도요. 외롭습니다.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게 외로워요. 뭐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고요. 외롭고 되게 하나의 연극 같은 그런 일상이에요. 사실 지나가다가 말 안 걸거든요.
말 걸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지금 여기 여자동이나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때만 해도 윗집 아랫집 다 알고 앞집이 이발소 하셨는데 당연히 그 집에 가서 이발을 해야 되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런 익명성? 모르는 거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앞집에 궁금하지도 않고 네 그냥 당장에 나의 오늘과 내일을 살기 바쁜 그런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도시인 것 같아요. 서울. 네. 그럼 반대로 네. 고향인 경남을 떠나서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계신데 네. 그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경남은 어떤 느낌일까? 아, 거의 뭐 부모님이에요. 경남은 진짜 제가 뭐 잘하든 못하든 제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내려오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 품어주는 느낌? 제가 이번에 돈을 너무 못 벌어가지고 너무 내가 못 나가는 것 같으니까 못 갈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내려와도 언제든지 와도 변함없이 맞이해주는 그런 부모의 품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도 계속 그런 되게 삭막하고 외로운데 따뜻한 게 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지역에서 경남에서 생활을 했던 게 아마 몸에 배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듭니다. 네. 올해 만만치 않은 해였어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네. 뭐 소외감과 외로움, 공허함, 고독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추천하고 싶은 네. 책장지기로서 추천해주세요.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책과 작가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책도 물론 좋지만 네. 작가님 책 저희가 네. 순간 제 책 얘기할 뻔했는데 제 책이 정말 힐링되거든요. 제가 꼭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힐링되는 책인데 책이 많아요. 되게 책이 많고 정말 주옥 같은 책들만 이제 모아놓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작가님 외국 작가님이신데 책 제목은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 그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에도 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후 변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건 우리가 만든 거다. 결국 날씨는 우리다. 라는 걸 가지고 작가님이 되게 이해하기 쉽고 읽기 재밌게 써 놓으셔가지고 아마 올해 그 책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새해에 이제 목표 중에 하나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기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생길 것 같아서 딱 떠오르는 책이 그 책입니다. 네. 그럼 내년에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전시를 많이 기획을 했었는데 전시를 어떻게 연다고 해도 사람들 오게끔 해야 되는데 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취소를 하고 책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전시도 내년 연말쯤에는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냥 내년 초중반에는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사진 시집인데요. 네, 그때 사진과 시로 세트로 사서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세트미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있죠. 사실 저희가 올해 합동 전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좀 진행이 안 됐거든요. 내년에는 꼭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예술포차가 지금 이야기로 무르익고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해막 작가님께서 좀 전달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대상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 카메라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네. 저도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삶이
한 번뿐인데 계속 지금의 행복을 미루는 거, 내가 취직을 하고 아니면 결혼을 하면 차를 사면 약간 그런 것들이 대신에 지금 당장 누구와 함께 있든 지금이 행복하고 사실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살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살아야겠다라기보다 지나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게 많아서 후회 없는 지금 이 순간을 보내시면 좋겠고, 건강하게 지금 이 순간 시기를 슬기롭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해막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예술인들의 수많은 하루하루를 예술포차의 잔을 하루하루로 예술포차 잔을 채워 보았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예술인들을 모시고 술잔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술포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